기가 빠진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에 오자마자 눕게 되는 거요. 대화가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났다 헤어진 것뿐인데 폰 배터리가 3%대인 것처럼 몸이 꺼질 것 같은 느낌. 이 감정 익숙하시죠? 그럼 주변에 한 명쯤 있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피곤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 문제 아닌가?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나쁜 마음 없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드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고요. 그런데 심리학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공감 회로가 너무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특정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빠르게 소진시키는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과 함께 배터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이유도 모른 채 혼자 감당했던 피로감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매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아니면 대놓고 부탁을 남발하는 사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겉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웃기도 하고 살갑기도 하고 딱히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재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소모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의 상태를 읽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오고 가요. 그런데 이 교환이 균형 잡힌 관계가 있고 한쪽만 계속 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후자를 감정노동의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한쪽이 감정을 조율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일을 혼자 도맡아 하는 상태예요. 상대는 자기 감정을 그냥 꺼내놓기만 하는데 당신은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정돈하고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상대는 파일을 마구 업로드하는데 당신의 CPU 혼자서 전부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끝났을 뿐인데 당신만 지쳐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의 연결 방식이 유독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멀쩡한데 당신은 그렇게 빨리는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이 발견한 개념이 있습니다. 거울 유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는 상대의 감정과 행동을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누군가 넘어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는 것. 상대가 울면 덩달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다 이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 뉴런이 유독 민감하게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흡수합니다.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무거우면 나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상대가 표정 하나 바뀌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말 속에 숨겨진 감정까지 읽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대화 안에서도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반 카메라와 8K 카메라가 같은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8K 카메라는 훨씬 정밀하게 담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파일 용량도 크고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저장하는데도 내보내는데도요. 당신의 공감 회로가 바로 8K 카메라입니다. 더 잘 느끼는 만큼 같은 만남에서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같은 1시간이어도 당신이 처리한 감정 데이터의 양은 옆 사람의 몇 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칩니다. 더 빨리, 더 깊게요.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이 남들보다 훨씬 정밀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빨리는 건 아닙니다. 유독 특정 사람에게만 심하게 소진된다면 그 관계 안에 한 가지 패턴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경계 없는 연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계 부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어디까지 들어와도 된다는 신호를 내가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 내가 좀 참으면 되니까. 이 생각들이 쌓이면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에너지를 제한 없이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경계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경계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분위기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상대가 편하도록 나를 조율해 온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이 지금 특정 관계에서 과부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어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내가 쓰지도 않는데 혼자 데이터를 끌어다 쓰고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앱을 허용한 건 누구죠? 처음에 설치하고 권한을 준 건 납니다. 상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허용 설정이 너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서 그 설정을 점검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자르는 게 답이 아니에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죄책감이 더 남습니다. 핵심은 차단이 아니라 접속 제한입니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먼 연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지금 빨리고 있어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방어막이 된다는 겁니다. 뇌가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는 순간 그 감정에 자동으로 끌려가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 다음은 아주 작은 설정 변경입니다. 연락 답장을 꼭 즉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남의 시간을 내가 먼저 정해도 됩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무거운 감정을 꺼내놨을 때 내가 반드시 그걸 다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과 내가 그걸 떠안는 것은 다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에 배터리 절약 모드가 있죠? 기능을 끄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거예요. 화면 밝기를 살짝 낮추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제한하는 것처럼요. 스마트폰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작동합니다. 다만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요. 당신도 이 사람 앞에서 배터리 절약 모드로 전환하면 됩니다. 덜 밝게, 덜 반응하게, 덜 처리하게.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설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에너지 뱀파이어는 악인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연결 방식이 고비용을 요구하는 구조인 겁니다. 둘째, 당신이 유독 빨리는 건 공감 회로가 남들보다 정밀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 느끼는 만큼 더 많이 소모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셋째, 그 소모를 줄이는 열쇠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허용 설정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방법은 차단이 아닙니다. 배터리 절약 모드로 전환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연결되는 사람이라서 그 능력을 지키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유독 에너지가 빠졌던 순간을 하나 떠올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빨렸다도 됩니다. 소모됐다도 됩니다. 그 이름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었나요? 어떻게 그 관계를 다뤄오셨는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이드 윌 심리 너머였습니다.